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KF-21을 공동 개발하는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미납 문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미국이 이 사건에 관여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이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낸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의 기술 유출 우려를 피력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카로사투클릭은 지난 1일 미국이 자국의 전투기 제작 기술이 인도네시아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 인도네시아의 공동 개발을 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함께 공동 생산에 나설 경우 미국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공동 개발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알려졌으며, 미국은 직접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담당자를 파견할 정도로 보안을 유지해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카이 관계자는 지난 2018년 홍콩 아주15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KF-X 기술과 연구, 특히 미국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됐다며, 카이에 파견된 미국 엔지니어들이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 미국 기술 유출에 민감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저렴한 개발 분담금도 태클을 걸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비용의 5분의 1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약 20조 루피아, 약 1조 6,700억 원을 한국에 예치해야 하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는 개발금 2,272억 원을 낸 상태입니다. 심지어 미납 분담금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담금을 1,000억 원 정도를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죠. 이에 인도네시아는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분담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서 공동 생산에서 손을 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미지급 분담금 지급안을 합의하면서 철수서를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분담금의 약 30%를 현금 대신 현물로 납부할 예정인데요. 인도네시아 특산물인 식물성 기름 팜유를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전투기 공동 개발을 우려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미국은 KF-21 보라매가 완성될 경우 F-35 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장 경쟁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F-35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초음속 스텔스 수직 이착륙 전투기입니다. 미국은 KF-21 보라매가 완성될 경우 인도네시아가 방산 장비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KF-21 개발 시작 단계였던 2014년 한국이 차기 전투기로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를 선택하는 대가로 기술을 지원해주기로 했던 핵심 기술 4가지를 미국 측이 거부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당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위상 배열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등 4가지에 대한 기술 수출 승인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유가 바로 한국과 공동 개발하는 국가가 인도네시아였기 때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친분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친중 성향의 나라라는 것을 미국은 우려한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기술 이전을 해준다면 그 기술이 인도네시아에 들어가 결국 중국에도 들어갈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 자체 개발로 한국은 KF-21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아직 KF-21의 주요 기술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아직 분담금을 미납했다는 이유가 큰 상태이죠. 그런데 미국이 KF-21에 딴지를 걸기 시작한 이후로 다른 이유가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KF-21이 F-35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방위사업청이 선보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외신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CNN은 작년 한국이 KF-21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는 제하의 보도를 실었습니다. CNN은 우선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KF-21의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은 물론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까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KF-21의 65%만이 한국산이지만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엔 중요한 성과라고 호평했습니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유럽 컨소시엄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연합공군센터에 따르면 이들 국가 중 미국과 중국만이 자국산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한 상태입니다. CNN은 또 KF-21이 미국산 3세대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국의 4세대 전투기 F-16, F-15K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KF-21은 미국이 외국에 판매하는 F-35보다 가격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으며 한국이 KF-21 수출 마케팅에 성공한다면 그런 추세는 지속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KF-21은 미국에서조차 찬사를 받는 반면에 KF-21과 경쟁 구도인 F-35는 출시 초기부터 성능에 비해 너무 비싸며 운영비조차 너무 비싸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출시 당시부터 F-35는 도입가와 운영 유지비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향후 50년간 F-35의 운영 보수 등 비용이 1조 달러 약 1,08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펜타곤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구매였습니다. 둘을 합친 F-35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1조 3,850억 달러 약 1,500조 원으로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 총 예산인 620억 달러의 2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당시 미 상원 군사위 간사인 존 맥케인 의원은 턱이 빠질 정도의 액수라고 혀를 내둘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이처럼 미국도 F-35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2003년 미국과 이라크전에서 미국은 F-35가 아닌 F-16을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F-16이 비교적 저렴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가격적인 면만 보더라도 미국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F-35보다 한국의 KF-21이 더욱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미국의 2021 회계연도 해외 무기 수출액이 1,380억 달러, 약 164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22일 미 국무부가 지난 9월 30일 종료된 2021 회계연도 무기 수출 내역을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해외 무기 판매는 정부 간 계약 제도인 대외군사 판매 방식과 각국 정부와 미국 업체 간 계약으로 이뤄지는 직접 상업 판매 방식으로 나뉩니다. 두 방식 모두 미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죠. 그중 FMS 방식으로 판매된 무기는 2020 회계연도에 507억 8천만 달러 어치였으나 2021 회계연도에 348억 1천만 달러 어치로 31% 줄었습니다. DCS 방식을 통한 무기 판매액 역시 2020 회계연도에 1,243억 달러였다가 2021 회계연도에 134억 달러로 17% 감소했습니다. 두 방식을 합친 해외 무기 판매 규모는 2020 회계연도 1,750억 8천만 달러에서 2021 회계연도 1,382억 1천만 달러로 21% 줄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해외 무기 판매액이 급감한 것은 바이 아메리카를 앞세워 해외 무기 판매에 적극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와 달리 조 바이든 정부는 해외 무기 판매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스웨덴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15일 발표한 2020 국제무기거래 동향보고서에서 한국은 무기 수출이 세계 9위였으며 특히 20대 무기 수출국 가운데 수출 규모가 가장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5에서 2020년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이전 5년 대비 210% 급증했으며 이 기간 전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도 0.9%에서 2.7%로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2000에서 2005년 기간과 비교하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649%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급성장은 주요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의 발전으로 다른 수출국과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5년 동안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지역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전체 수출의 55%를 차지했고 유럽 23%, 중동 14%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무기 수출 국가 1위는 여전히 미국이며 수입 국가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사우디는 최근 미국 무기 시장에서 다변화해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방산업계도 국내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를 발판으로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개척에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드론 피격을 계기로 대공방어 체계 강화에 나선 사우디가 한화 디펜스 비오 복합 등 대공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당시 사우디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 전시회인 아덱스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한 업계 관계자는 사우디가 매번 아덱스를 찾는 것은 아니다며 그만큼 최근 국산 무기체계에 사우디의 관심이 높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산 무기체계에 관심을 돌린 까닭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 달성을 위해서입니다. 사우디는 무기 도입과 함께 해당 무기의 제조 기술도 전수받으려 하는데 그럴 만한 기술력을 갖춘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찾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는 특히 대공무기 체계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사우디는 2019년 자국 석유기지가 드론 테러를 당한 뒤 대공 방어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한화 디펜스가 생산하는 복합대공화기 비오복합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오복합은 한국 육군의 기존 30mm 자주대공포 비오에 LIG X1 유도무기 신궁을 결합한 무기체계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우디에서 한화 측에 비오복합 관련 문의를 꾸준히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화는 사우디와 최근 방산협업도 가동한 상태여서 비오복합 등 무기체계 수출 성사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 업계 평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한국의 무기 수출입으로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얼마 전 공군에서 일어난 F-35 사고로 동체 착륙에 소동이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F-35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경제안보에 지정학적 의미가 큰 남중국해에서 벌어졌는데요. 바로 직전 사고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생긴 사고라 주변국들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미국 F-35 전투기 조종사가 남중국해에 있는 USS 칼 빈슨 항공모함 갑판에 추락해 7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CNN 등에 따르면 조종사는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필사적인 비행 작업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탈출했고 군용 헬리콥터에 의해 회수됐다고 미 태평양 함대는 전했고 조종사 상태도 현재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또 다른 6명의 경우 항공모함 갑판에서 부상당했다며 3명은 안정적 상태로 필리핀 마닐라 의료시설로 보내졌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3명은 항모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성명에서 기내 작은 사고가 원인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충돌은 항공모함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미 일군의 단발 스텔스 전투기의 변형인 F-35C의 첫 사고입니다. F-35 버전은 일본, 한국, 영국, 호주,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스라엘을 포함한 미 동맹국 및 파트너들도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더 많은 국가에서 해당 버전의 전투기를 주문한 상태입니다. 전투기 제조업체 로키드 마틴은 F-35 변형 전투기에 대해 항공모함에서 이 착륙을 처리할 수 있는 보다 견고한 착륙 장치, 분비는 비행갑판에 맞도록 접히는 날개, 더 큰 날개, 약간 더 큰 탑재량 및 약간 더 긴 작동 범위를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니컬러스 링고 미 7함대 대변인은 CNN의 칼빈스노 사고와 관련된 F-35C 항공기 수습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 측이 당연히 F-35C를 보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왜냐하면 F-35C는 첨단 컴퓨터 장비의 총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중국보다 먼저 찾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현재 중국에서는 관심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F-35의 사고가 계속되며 그 성능마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앞선 사고였던 한국의 동체 착륙과 관련된 사고 원인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미국은 이 사고 원인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랜딩 기어 이상으로 동체 착륙한 공군 최신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당시 좌측 엔진 흡입구 쪽에 조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한미 공동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공군이 14일 밝혔습니다. 이 조류 충돌이 F-35A 항공 전 자개통 및 랜딩 기어 미작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선 내달 초 미국 전문조사단 입국 뒤 한미가 함께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독수리과로 보이는 큰 새가 충돌한 것 같다고 전했다. 버드 스트라이크란 조류가 항공기에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 엔진 날개를 희게 하는 등 고장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로 버드 스트라이크가 제기되자 파장이 일기 시작한 건데요. 이 사고의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동체 착륙 사고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에 출석한 신옥철 공군 참모차장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쿵하는 소리가 들려 기체를 점검해보니 엔진과 조종관만 정상이었고 모든 장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첨단 소프트웨어의 산물인 스텔스 전투기가 항법 장비와 전투 장비의 기능을 모두 상실하고 민간 항공기보다 못한 비행물체로 전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통신 장비까지 먹통이 됐지만 다행히 백업 장비를 동원해 통신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쿵하는 소리가 외부 충격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외부 충격이라면 새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새 한 마리의 충격으로 모든 장비가 먹통이 된다면 이 비행기는 어디에도 쓸모없는 비행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F-35는 결함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기체입니다. 지난해 공개된 미 회계감사국의 보고에 따르면 2020년 11월까지 보고된 F-35 전체 기종의 결함은 87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결함은 심지어 불과 2년 동안 발생한 결함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항전 장비가 모두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심각한 결함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군의 엄청난 정확한 대처로 큰 사고는 없었지만 이의 문제는 미국의 후속 조치였습니다. F-35는 도입 이후에도 결함이나 수리 요인이 발생하면 한국 내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뿐더러 기밀 유지를 이유로 수리 과정을 공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F-35를 두고 한국 전투기인지 미국 전투기인지 모를 지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사고 원인 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 조사단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달 뒤에나 입국하겠다고 통보한 것이죠. 사고기는 그 기간 동안 봉인되고 다른 F-35 전투기들도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이는 한 달간 엄청난 전력 공백까지 생긴 것입니다. 항전 장비가 모두 셧다운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고 그 기간 동안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죠. 한편 F-35를 만든 로키드 마틴사의 F-16도 얼마 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만에 최근 개량된 F-16V 전투기 중 한 대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대만 매체들과 해외 매체들은 현재 헬기와 함정이 조종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동기종에 대한 훈련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단좌형 F-16V 전투기는 1월 12일 오후 3시 26분에 대만 서부 자이 공군기지에서 서쪽으로 약 14.5마일 떨어진 둥시 앞바다에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로키드 마틴사의 갑질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 성능 유지를 위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전 점검을 거치지 않은 채 기체에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미 국방부 연간 보고서를 인용,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 해당 기체의 새로운 소프트웨어에서 통신 내비게이션 사이버 보안, 목표물 겨냥 기능 등이 결점을 지적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F-35 전투기는 컴퓨터 코드 800만 개 이상이 내장된 최첨단 기체이지만 소프트웨어 결함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 국방부 F-35 프로그램 사무국은 최상의 전투기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F-35 소프트웨어 코드를 조금씩 개량해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블록 4 버전으로 개량, 연산 능력과 메모리 용량을 높이고 AIM-9X 블록 2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B-61 핵탄두 등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미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블록 4 업그레이드 비용은 최대 144억 달러 약 17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은 F-35 사무국이 애초 블록 -4를 민간의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념의 업그레이드를 구상했지만 기존에 제시했던 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기본 일정 계획에 포함된 성능을 일관되게 구현하는 데에도 계속해서 실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전시험평가국은 또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 프로그램의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았던 탓에 결함 점검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지난달 14일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 F-35 구매와 관련한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F-35 전투기 판매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각종 조항들이 UAE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의 중동 지역 주요 동맹국인 UAE가 미국과의 마찰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양국 간 불협화음은 UAE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UAE의 예멘 내전 개입에 대한 미국의 불만과 이에 대한 UAE의 반발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FP 통신은 이날 UAE 당국자가 UAE는 미국의 F-35 구매 협정을 중단할 것으로 통보했다면서 기술적 요구, 주권적 운영 제한, 비용 편익 분석 등에 따라 재평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록 UAE는 동체 사고로 인한 협상 중단은 아니지만 최대 고객 중 하나인 UAE의 이탈은 로키드 마틴사에 엄청난 손실일 것입니다. 한편 F-35는 현재 미군 내에서도 25톤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 관계자들은 F-35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공군 프로그램 관리자인 댄 워드는 F-35는 더 이상 저가의 경량 전투기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찰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은 F-35를 페라리와 같다고 말하며 페라리를 매일 운전하지 않고 일요일에만 운전한다. F-35는 하이엔드 전투기이며 로우엔드 전투에 사용하지 않고 싶다. 우리는 F-35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조정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참모총장의 이와 같은 생각은 F-35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시작된 F-35 프로그램은 미 공군, 해군, 해병대의 전투기들을 모두 하나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군과 로키드 마틴은 F-35 본래 개념의 실패를 잉태시켰습니다. 그들은 F-35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기지 작전용 소형 날개 버전, 해군용 대형 날개 버전, 해병대용 수직 이착륙용이 있습니다. 복잡성은 비용을 증가시키며 비용 증가는 시간을 지체시키고 지체된 시간 동안에 개발자들은 또 다른 복잡한 것을 집어넣고 다시 비용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죠. 이러한 F-35의 계속되는 문제점에 현재 각국에서는 한국의 KF-21과 T-50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